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지만 애꿎은 시민 한 명이 유탄으로 사망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엄청난 운으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총격 직전 트럼프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잠깐 돌리지 않았다면 그는 사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나 후보자에 대한 암살 시도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암살 시도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이유지만 단순히 범인이 제정신이 아닌 경우도 많았죠. 미국에선 암살당한 대통령이 4명이고 암살 시도를 받은 사람은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대통령들은 사방에서 협박을 받고 살았으며 실제 총을 맞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대통령도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빡센 경호를 뚫고 끝내 대통령을 저격할 정도로 범인들은 치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통령 암살 시도에 관한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암살을 당한 인물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사건이 벌어졌죠. 링컨은 남북전쟁의 핵심 인물이었으니 당연히 정치적인 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노예제를 반대하던 북부 미합 중국의 지휘관이었는데요. 당시 북부는 자유로운 노동력에 기반한 상공업이 주력이었습니다. 반면 남부는 흑인 노예를 통해 면화를 재배하는 농업 경영이 메인이었죠. 이러한 경제 구조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노예 문제로 격화되었는데요. 미국 면화 생산량의 96%를 차지하는 남부에서는 계속 흑인 노예를 써먹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링컨은 노예제 폐지를 외치며 대통령이 된 상황이었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개빡친 남부의 7개 주는 미 연방에서 탈퇴해버리는데요. 그리고 따로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새로 뽑으면서 북부와 손절해버립니다. 당시 미국엔 남부와 북부를 잇는 노예의 지하철이 존재했는데요. 북부의 몇몇 사람들은 남부의 지하철을 연결해 노예들을 몰래 북부로 빼왔습니다. 이 지하철을 타고 북부로 도망친 흑인 노예는 5만 명이 넘어갔죠. 남부의 부자들이나 농장 주인들은 점점 북부에 대해 분노했고 이렇게 남부와 북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소설이 그 유명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입니다. 결국 남부와 북부는 엄청난 혐오 끝에 남북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이 전쟁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고 이는 미국 전쟁 역사상 역대 최고치의 숫자입니다. 4년간의 엄청난 전쟁 끝에 남부 미연합군은 끝내 북군에게 패배했죠. 1865년 4월 9일 남부 총사령관 로버트 리가 항복하며 미국은 본격적으로 노예제 폐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남부인들의 불만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남부 출신의 몇몇 인사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링컨을 납치하기로 결심하죠. 특히 남부 출신 유명 연극 배우인 존 윌크스 부스는 남북전쟁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링컨의 모든 정치 철학에 분노하며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남북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북부 관련 사람들을 납치할 계획을 짜는데요. 링컨뿐만 아니라 부통령인 앤드류 존슨, 50달러의 주인공 그란트까지 모두 범행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북부에서 권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을 모조리 납치하려는 큰 계획이었죠. 그리고 부스에겐 범행 기회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남북전쟁이 끝난 지 단 5일 뒤 링컨을 포함한 북부인들이 극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이었죠. 부스는 유명한 배우라 극장 관계자들도 그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배우가 극장을 돌아다니는 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범행을 계획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원래 그는 링컨과 그의 관계자를 납치한 후 남군 포로와 그들을 바꿀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결국 링컨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되고 그때 마침 링컨이 극장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대통령 경호가 지금처럼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링컨이 영화를 보러 부인과 들어갈 때만 해도 경호원은 거의 없었죠. 링컨 부부는 2층 VIP 부스에서 소령 부부와 함께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2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때 부스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으나 그가 배우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범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링컨 뒤통수에 헤드샷을 날려버리죠. 옆에 있던 소령이 너무 놀라 부스를 제지했지만 부스는 이번에 그 소령을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린 후 연극 무대로 뛰어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는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소리친 후 도망가 버립니다. 그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버지니아주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12일 만에 사살당하는데요. 링컨은 총격 다음날 바로 사망하게 되죠. 북부에서 가장 존경받던 링컨이 죽었으니 그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북부 내에서는 남부인 혐오론이 다시 돌기 시작했죠. 결국 북부 급진파들이 힘을 얻었고 급기야 남부를 12년간 군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패배한 남군은 이 사건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을의 위치에서 피해를 봐야 했죠. 그리고 1877년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남북 통합을 내세우고 남부에서 북군을 철수시킴으로써 길었던 남북 갈등은 해소되었는데요. 부스는 범행을 저지를 때만 해도 본인이 혁명가로서 역사에 남을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극단적 인종차별주의자로만 남게 되었죠. 반면 링컨은 미국 통합의 순교자이자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남게 됐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암살범들은 늘 부지런했습니다. 링컨이 죽은 지 16년 후 또 대통령이 암살되고 마는데요. 링컨의 사망이 정치적인 이유였다면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그냥 미친놈에 의해 죽게 되죠. 제임스 가필드는 전국 득표 0.1%도 안 되는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이는 미국 역대 대선 중 가장 적은 표 차이였죠. 이렇게 힘들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는 불과 당선 4개월 만에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범인은 찰스 기토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정신병자였죠. 그는 틈만 나면 아내를 학대하고 매춘부와 관계를 가졌으며 자신을 종교인이라 칭하며 종교 서적을 적었는데 모든 내용은 표절이었습니다.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확실히 그가 사탄에 들렸다고 말하죠. 그는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가필드가 후보일 때 연설문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필드가 그의 연설문으로 연설을 했을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기토는 가필드가 자신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필드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며 관심을 받으려고 하죠. 계속 백악관에 들락거리며 대놓고 가필드를 스토킹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필드에게 나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보상 조건이 가관이었는데 파리 대사직을 자기한테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가필드는 어이가 없어 일십을 해버립니다. 이때부터 기토는 급발진하며 가필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망상을 하기 시작하죠. 그는 결국 가필드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1881년 7월 2일 가필드는 워싱턴에서 기차를 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가필드는 기토의 총 2발을 맞게 되죠. 가필드는 링컨과 달리 빨리 죽지 않았고 무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병상에서 살아있었는데요. 당시 의술이 변변치 않아 결국 가필드는 사망하게 됩니다. 기토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는데요. 그는 법정에서 관객들과 기자들에게 웃으며 계속 손을 흔드는 사이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 체계를 강화했지만 시스템은 역시 별로였습니다. 이러다가 20년 후 25다의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까지 암살당해 버립니다. 1901년 9월 6일 맥킨리는 뉴욕 버팔로의 팬 아메리칸 박람회에 참여했는데요. 잠시 동안 시민들과 악수하는 타이밍에 총상을 당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아나키스트가 맥킨리와 악수하는 척을 하며 손수건에 숨겼던 리볼버를 당겨버리죠. 이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미국은 경호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것이 바로 미국 비밀 경호국이었죠. 하지만 범인들은 비밀 경호국이 생기든 말든 늘 암살 기회를 엿봤습니다. 맥킨리가 사망하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26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비밀 경호국에 엄청난 신뢰를 했고 예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12년 10월 14일 시어도어 루스벨트 역시 총에 맞아버립니다. 이날 루스벨트 위스콘신주에서 연설 중이었는데요. 연설 도중 가슴에 총을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운 좋게도 그는 살아남았는데요. 바로 가슴속에 품고 있던 두꺼운 연설문이 방패 역할을 해줬던 거죠. 이때 총을 쐈던 존 슈랭크 역시 정신병자였는데요. 그는 얼마 전 암살당한 맥킨리 대통령 암살을 루스벨트가 꾸몄다라고 망상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맥킨리의 영혼이 등장해 복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등 헛소리만 씹으렸죠. 이때부터 미국 대통령 경호 체계는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의 암살 시도 방식도 덩달아 진화했죠. 1963년 11월 22일 이제는 아예 대통령 퍼레이드가 생중계될 때 또 암살이 벌어집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죠. 이날 케네디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유세를 위해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케네디가 탑승했던 링컨 컨티넨털 차량은 당연히 방탄이었고 경호원도 많이 붙었죠. 하지만 퍼레이드를 위해 차 지붕을 열어놨는데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범인은 멀리서 케네디의 머리를 저격해버립니다. 케네디의 머리에 총을 맞는 영상은 지금까지도 유명한 영상이 되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경호 체계는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이제부터 대통령의 퍼레이드 때 차 지붕을 닫는 풍습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 뒤에도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총격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범인이 여성이었는데 다행히 포드는 총에 맞지 않았죠.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도 대놓고 총을 맞았지만 살아남았고 오바마는 그냥 암살 시도와 함께 살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트럼프나 해리스를 암살할 계획은 진행 중일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대통령들의 암살 시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권력을 가진 것이 미국 대통령이죠. 하지만 그들은 한평생 암살에 대한 불안함과 싸워야 하죠. 역시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